안녕하십니까.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재은입니다.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엔 갑상선 암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쁨병원 갑상선센터 곽정학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갑상선 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갑상선 암은 종류에 상관없이 다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갑상선암을 흔히 착한 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유두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아주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여포암, 수질암이나 미분화암 같은 드문 유형은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전체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유두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후가 좋습니다. 네, 갑상선 암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진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친 검사나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갑상선 암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과 예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흔한 유두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두암이 갑상선암의 90에서 95%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유두암에 해당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예후가 좋아서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5년 생존율이 99% 이상입니다. 와, 그렇게까지 완치율이 높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유두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조금은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두암의 특징이 림프절 전이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느리게 자라지만 목 주변 림프절로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 림프절 전이가 잘 된다는 거는 꼭 주의해야겠는데요. 그럼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유두암은 보통 한쪽에서만 발견되지만 20-30% 정도는 양쪽 갑상선에서 동시에 발견하는 다발성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 결절이 여러 개가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쪽에서도 암이 발견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유두암도 수술은 꼭 필요하겠네요. 네, 갑상선 유두암은 대부분 수술이 기본 치료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경우가 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양의 크기, 위치,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한쪽만 절제할 수도 있고 전체를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 암인 경우 바로 수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적극적 감시도 일부 환자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예후가 매우 좋고 완치율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번엔 나머지 5에서 10%에 해당하는 갑상선 암들도 궁금한데요. 어떤 암들이 있나요? 여포암이 5에서 10% 정도, 수질암이 2에서 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둘은 유두암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럼 여포암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포암은 림프절보다는 혈관을 통해 전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폐나 뼈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고 수술 전 세포 검사나 총조직 검사만으로는 정확히 진단이 어려워서 수술 후에 최종 확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 전에는 여포암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포암은 주로 여포성 종양이라는 단계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포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9% 이상으로 예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럼 수질암은 어떤가요? 수질암은 유두암이나 여포암과 달리 갑상선의 C세포라는 특수한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이 C세포는 우리가 잘 아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아니라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수질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 드문 암이지만 진행이 빠르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칼시토닌은 저도 좀 생소한데요. 그런데 센터장님, 이 수질암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질암은 다른 갑상선 암과 달리 유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수질암 환자의 약 25%,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는 가족성으로 레트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MEN2 증후군이라는 유전 질환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여러 명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암이 진단되면 환자 본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력이 있으면 미리 검사 받아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만약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가족성 수질암인 경우에는 레트 유전자의 세부 변이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아주 높은 변이가 확인되면 갑상선 암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갑상선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이로 확인되면 당장 수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혈액 칼시토닌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켜보다가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돌연 변이가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전문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제가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미분화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암인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전체 갑상선 암 환자 중 1, 2%밖에 되지 않는 드문 암이지만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는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내인 경우가 많은 무서운 암입니다. 이 1년 이내라니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같은 갑상선 암인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나요? 네,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세포의 성격, 즉 분화도에 있습니다. 미분화암은 말 그대로 세포가 갑상선 세포의 특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빠르게 자라고 주변 조직을 빠르게 침범합니다. 결절의 크기 증가, 목의 압박감, 호흡 곤란, 음성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할까요? 치료는 원칙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지만 문제는 발견될 때 이미 목 주변이나 다른 장기로 퍼져 있어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초기라면 바로 수술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최근에는 면역 치료까지 병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저분화암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미분화암처럼 위험한가요? 네, 저분화암은 유두암이나 여포암과 같은 분화암과 미분화암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분화암은 분화암보다는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나쁘지만 미분화암처럼 극단적으로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5년 생존율도 50%에서 70% 정도로 미분화암보다는 훨씬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럼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암들을 미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의 모양이나 경계, 석회와 같은 특징을 보고 위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새침 흡인 세포 검사를 해서 조직을 확인합니다. 또 수질암의 경우에는 칼시토닌이라는 혈액 수치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즉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검사가 위험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갑상선 암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 치료법도 암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갑상선 암도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유두암과 여포암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표준 치료이고 진행된 갑상선 암의 경우 수술 이후 필요 시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럼 전에 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무조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작고 초기 단계의 유두암, 여포암 환자라면 수술만으로도 예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굳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거나 암이 크고 진행이 된 경우에는 여전히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질암과 미분화암은 요오드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 이후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을 병합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생존율도 암 종류별로 정말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네, 유두암은 5년 생존율이 99% 이상입니다. 여포암은 90% 정도, 수질암은 70%에서 80% 정도이고 미분화암은 안타깝게도 5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같은 갑상선암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병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에서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갑상선암이라도 종류에 따라 치료법과 예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직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90%에서 95%는 착한 암이지만 나머지 5에서 10%는 위험한 암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역시 정말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네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갑상선암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유두암은 갑상선암의 90에서 95%로 가장 흔하고 5년 생존율이 99% 이상으로 예후가 좋지만 림프절 전이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포암의 5에서 10%는 혈관을 타고 전이되며 수질암은 2에서 3%인데 이 중 25%는 유전성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분화암은 전체의 1% 미만이지만 5년 생존율이 5에서 10%에 불과한 만큼 치명적인 암입니다. 이렇게 같은 갑상선암이라도 종류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정보 전해주신 곽정학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암 검사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